사상의 자유가 완전히 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지 않고 자기 생각을 좀 자유롭게 밝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사상의 자유를 갖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상의 자유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처벌하고 뭐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를 배제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간첩 행동을 했다던가 북한을 이롭게 하는 무슨 행동을 했다던가 우리나라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무슨 행동을 했을 때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사상 검증도 아직 제대로 안 된 상태, 말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마치 무슨 전복 행위를 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이런 토론이 정말 저는 폭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명희. 아니, 조기석 교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자꾸 근거 없이 문제를 제기한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상규 당선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판시한 민족민주혁명당의 수도 남부지역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일이죠. 그러니까요. 과거 주요한 그런 경력이 있었고, 아니 중요한 거 아니라면 왜 국회의원 후보들의 과거의 재산 전과 납세를 왜 따집니까? 다 과거인데. 과거도 현재에 중요하니까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통합진보당 강령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여전히 국가안보와 관련 주요한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자면 국가보안법 해체 주장하고 있죠.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다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국군의 해외 파병 반대, 그리고 해외와 맺은 주요한 조약 폐기. 뭐가 달라졌습니까?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자,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것은 말이죠. 그리고 이상규 당선인.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MBC 100분 토론에 나와서 그런 질문을 나올 걸 예상 못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요한 종북 논란의 시점에서 그거보다도 더한 질문이 나왔어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의연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석 교수가 무엇을 물어봐도 저도 다 답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이 사상 검증이 필요한 사람이 왜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사상 검증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논리가 왜 성립합니까? 국회의원에게 사상 검증이 왜 양심의 자유와 관련이 있습니까? 본인이 떳떳하게 얘기를 했으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종북 논란과 의혹이 자꾸 커지는 거 아닙니까? 예. 중요한 문제 관해서 평소에 다 준비가 돼 있어야죠. 아니 그러면은 의혹이 커지니까 그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라 정도의 비난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도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정치인답지 않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다. 예. 그런데 그 비난은 그 정도 비난에서 멈춰야지 뭐 국회 들어가서 상임위를 배제하고 이건 너무 나갔다는 거예요. 예, 박 교수님. 저는 이제 통합진보당에 지금 13명의 의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6명, 4명을 뭐 제명시키면 6명이 지역구 당선자랑 합쳐가지고 따로 무소속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또 통합진보당 이름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통합진보당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기대를 걸어요. 그 6사람, 이 구당권파의 그 의정 활동도 상당히 이축될 수밖에 없고 따라온다면은 통합진보당의 주류에 다시 편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도 약간은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과거 이제 민주노동당이 주가 돼가지고 그 진보신당 탈당파와 국민참여당이 합당을 했지 않습니까? 합당을 하면서 세력은 여전히 구당권파 꽉 잡고 있었어요. 다만 바꾼 것은 이제 당 강령입니다. 이제 당 강령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불평등 조약을 폐기한다 이런 것을 개정 폐기 이렇게 바꾸고 핵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핵 문제를 언급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에서도 이야기할 만한 복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이런 변화는 뭐냐면 강령은 바뀌었는데 통합진보당의 방향은 바뀌었는데 주체 세력이 힘이 약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이 진통을 겪으면서 강기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진보당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저는 통합진보당 얘기한 자리가 아닌데요. 아니 그게 저는 이제 의정 활동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방금 우려하고 있는 종북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의정 활동에 있어서 나는 통합진보당이 먼저 더 제어를 할 의무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기대를 한다고 해서 그 기대는 단에 너무 시비를 걸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 하나 물어볼게요. 왜 그럼 지금 주장한 이유가 뭡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분들 다 사퇴하면 마지막 18번이 강종훈이죠. 그분 제일 교포로서 그 사형 선고까지 받고 징역 13년 13년 동안 복역하다가 나온 분 아닙니까? 아직도 사상 전장을 했다는 어떠한 정부도